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4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무려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끝났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이 끝났는데 무려 90%의 이 득표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공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이 상태로 가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100%고 그리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걸로 국민의힘 주자들보다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역전시킬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한독수 변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가 우파 진영 전체가 힘든 싸움을 지금 벌이는 것은 맞죠. 사생 결단의 자세로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권을 잡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 당권까지 잡아서 견제 세력을 내부에서 아예 다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경선 룰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덜러리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 여당도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여당이 되는 민주당도 그 이재명 정권의 덜러리에 그치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본인의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 다 털어내겠다. 재판 다 중단시키겠다. 그러려면은 여당 안에서도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여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싹을 다 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권력 가져가지고 이 당권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 친정체제로 만들어버리죠.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의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 못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사법부까지 장악을 사실상 했죠. 헌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을 해서 이재명에게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암담하기만 한데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굴까요? 자,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좌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그 폭거, 예산 폭거, 또 무차별 탄핵 이런 정치적 문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선고를 하면서 그래도 그런 말은 했죠. 민주당이 어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좀 다수당으로서 무리수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법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결국은 탄핵을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한 이유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정치로 안 풀었기 때문에 파면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이제 헌재의 만들어낸 논리고 헌재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논리고 이 비상계엄 그 자체도 정치로 풀으셔야 됩니다. 정치로 풀으셔야 되는데 이걸 헌재로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이죠. 헌재로 가져가서 파면이 되도록 했는데 자, 그러면 헌재로 가는 상황에서 절차가 하나 있었죠. 바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입니다. 탄핵소추안을 저지를 했으면은 이게 가지 않았죠. 헌재로 가지 않았고 지금 이런 상황 조기 대선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108명이 있으면은 막아낼 수 있으니까 300명 중에서 3분의 2, 200명이 넘어야지 통과가 되죠. 자, 그때 일부 안철수나 김상욱이란 그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부가 탄핵안에 찬성을 했지만은 108명, 그러니까 8명 이상이 이탈을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통과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통과를 주도한 것이 한동훈이죠. 한동훈.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체포 대상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어디서 기띔을 듣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때 친한계들이 이탈을 해서 최소 12명, 최대 23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친한계가 이탈을 해서 이게 통과가 돼서 헌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헌재로 넘어가 버린 이 상황인데 그래서 헌재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회유가 있었다, 뭐 교통정리가 있었다, 뭐 이런 의혹 속에 8대 0으로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동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이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 정권이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그리고 이재명이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그 후보로 지금 등장을 해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파 전체가 괴멸 수준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처럼 그런 상황까지 걱정을 하는 상황, 지금 지경이 됐고, 그리고, 혼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이재명의 집권을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책임,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인 것이죠. 이 정치적으로 풀어내셔야 되는데 그걸 이 사법적으로 넘겨버린 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동훈이 지금 출마를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의 이런 그 행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인물이 이철우 후보였죠. 경북도지사 현역 경북도지사입니다. 그때 송국권 혼설에 출연을 해서 지금은 연성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는 이제 체제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런 지경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또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을 향해서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기 대선의 시발점은 한동훈이 됐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동훈은 어제 토론회에서 B조 토론회였죠. 어떻게 보면 1대3으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명이 한 조였는데 B조였는데 한동훈 외에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후보는 전부 다 탄핵에 반대를 했었던 그 후보들이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1대, 탄핵에 반대한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1대3의 대결이었는데 한동훈이 오히려 이 탄핵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1대3 구도를 역이용을 해서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이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이 중도층이 좀 있죠. 중도층이 어느 정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100% 국민 여론조사로 4강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100% 국민 여론조사 중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의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쪽만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중도층, 무당층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어제 토론회에서 먼저 비상계엄과 탄핵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사람이 집중 포화를 퍼붓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이 처음에 이 이슈를 먼저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해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다. 본인이 앞장서서 막았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향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가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완전히 민주당 이재명의 논리죠. 계엄은 반대하지만 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계엄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워낙 오직 이 국정마비가 심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해는 하지만 옳은 방법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걸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재명처럼 한동훈이 그것도 계엄 옹호다. 계엄 옹호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계속 하는 내란 종식, 뭐 계엄, 내란 옹호 세력, 내란 동조 세력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죠.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그때 발표를 했을 때 계엄 직후에 그 담화를 듣자마자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섰는데 본인은 현역은 아니지만 본인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3명, 탄핵에 반대를 강하게 했던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이렇게 발끈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이철우 후보가 앞장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우 후보가 지금 다크호스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4강에 유력한 4강 후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변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사람을 한 명 꼽자면은 이철우인데 이철우 지사가 이 후보가 강하게 한동훈을 어제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108명 국회의원을 준 것은 국민의힘에게 탄핵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대통령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느냐.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먼저 선공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 지금 조기 대선이 갑자기 열리고 이재명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재명의 시도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은 한동훈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홍준표도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헌재로 보냈느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상황 전에 일어났던 당 게시판 한동훈의 이 가족 명의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는 부부를 공격을 하는 그런 당원 게시판 파도 이것도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었죠. 자, 이 상황인데 어쨌든 돋보였던 인물은 이철우 후보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자칫 방심하면은 암울한 미래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전국을 조성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 왜 또 출마를 하느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본인이 되겠다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이철우 후보는 뭐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자들에게 토로를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국민이 108명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은 탄핵을 막으라고 한 것이다. 계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데 내란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지 정권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무슨 내란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답답해서 민주당의 이런 폭거에 대해서 워낙 답답해서 일시적으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계엄이 잘 된 건 아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정치적 판단으로 우리 당에서 탄핵을 막아서야 된다. 이것을 법률로 가져갈 게 아니고 정치 문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우리 당에서 탄핵을 막아서야 된다. 8대0 한 것은 헌재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도 이것도 어떤 교통정리를 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률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법률로 가져가도록 한 것이 결국은 한동훈이다. 그런데 우리 당을 망하게 해놓고
지금 당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국민 경선을 안 하고 당 경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번에 그 4강에서 100% 반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당을 망하게 해놓은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그것을 심판하는 룰을 만들어줘야지. 아무리 역선택 방지를 한다고 해도 그 다 걸러내지를 못하죠, 역선택 같은 것을. 그래서 그 100%, 4강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는 데 대한 불합리함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을 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당 후보로 나왔는데, 그 당 경선에서 그것을 심판을 해야지 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느냐는 지적이죠. 이 이야기까지 이철우 후보는 내친김에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폐청산이라고 수사를 하면서 우리 당을 괴멸시켜 놓은 인물이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때 한동훈의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수사, 이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 이철우 후보의 이 말을 듣고 저도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 지금 왜 이 상황까지 된 것이지? 이 상황까지. 그때 충분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단 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 그때 뭐 문형배, 이미선, 전부 다 좌파 성향이 이렇게 다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걸로 가면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왜 보내버렸을까? 어떤 그 순수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주도를 해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쪽으로 보냈을까? 보내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내부에서 탄핵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정권을 내줬고, 그리고 대대적인 이른바 적폐몰이를 당했고, 또 이번에 정권을 내주면 그럴 게 뻔한데 왜 그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다시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이번에 후보 경선에 등장을 해서 그 탄핵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잘못된 모습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경선 관련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